보고 시작해 봅시다. 우리 숙제 교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 오늘은 등비 수열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92쪽 상, 최상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자, 207번 문제 볼게요.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들의 합을 라지 am이라고 하자. 라지 am은 우리 뭐의 값의 합이래요? k의 값의 합이래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들의 합을 라지 am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곱하기 2의 m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이상의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제 k항이다. 자, 거기 예를 들어서 보면 3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놈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 3항. 자, 첫째 항 a를 3이라고 하고 공비 r을 2라고 하면 얘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항이 된다는 거지. 반면에 얘는 공비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초항 a를 3이고 공비 r이 4라고 하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제 3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얘가 제 2항이 되는 거야. 맞죠? 따라서 우리 A2는 즉 n이 2일 때는 얘가 K1째 항이라고 하는데 K가 3 또는 2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K 값들의 합 3 더하기 2에서 얘가 5가 될 거다 그런 얘기거든. 이때 A72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A7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3 곱하기 2의 72승 m이 72일 때 이것이 몇 번째 항이 될 거냐 되니 우리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제 k번째 항. 그래서 일단 초항 a는 3이라고 했고 공비 r을 2라고 하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엄마 이거 몇 번째 항이겠니? 73번째 항. 맞아요? 왜냐면 우리 초항 3 곱하기 공비 2의 n-1승이 요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제 73항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자 다음 r이 4라고 해보자 되니? 그럼 여기는 2의 72승은 4의 몇 승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36승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제 몇 항이 되는 거예요? 37항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R값이 우리 뭐라고 해볼까? 이번엔 8이라고 해볼까? 되니? 그럼 얘는 8의 몇 제곱이랑 똑같아요? 24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제 몇 항이 되는 거예요? 25항이 된다는 얘기지. 맞죠? 만약에 얘가 우리 R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16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2를 4로 나눠주면 36, 18 그러면 16에 18승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는 제 몇 항이 되는 거고 19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32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지? 2의 5승은 안 되는 거지? 2의 4승까지 되는데 2의 5승 72가 5로 안 나눠 떨어지니까 그때는 K가 있을 수 없겠고 그 다음에 R이 2의 6제곱 이건 가능하겠지. 그럼 얘는 2의 6제곱에 12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는 제 13항이 되는 거 아니겠어? 됐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R이 2의 7제곱도 안 되고 2의 8제곱은 되죠? 그럼 2의 8제곱이라고 하면 2의
72승이 2의 8제곱에 9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제 10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9제곱도 되겠죠. R이 2의 9제곱이라고 하면 이게 2의 9제곱에 8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제 9항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2의 10제곱 안 되고 2의 11제곱 안 되고 2의 12제곱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의 12제곱에 6제곱이니까 제 뭐라고 쓸 수도 있어? 실항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제곱 안 되고 14 안 되고, 그 다음 뭐 될 수 있겠니? 24제곱? 2의 24제곱? 그래서 2의 24제곱이라고 하면 그거의 3제곱 이 되면은 얘는 뭐가 돼? 제 4항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2의 잠깐만 18제곱도 되니? 16제곱 72 36 18제곱 18제곱도 되겠구나. 미안해. 이제 72의 약수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8제곱이 되면은 4제곱 4, 8, 32, 72. 그러면 이게 제 5항도 될 수 있는 거고, 2의 그 다음 24제곱 3이니까 18 곱하기 4, 24 곱하기 3제곱 그러면은 제 4항. 그 다음에 위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 R이 2의 몇 제곱일 때? 24 다음에는 36제곱일 때? 3이니까 36제곱에 2제곱. 그럼 2의 72제곱은 2의 36제곱에 2제곱이니까 이때는 제 3항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R이 2의 72제곱일 때 그러면 2의 72제곱이니까 이때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제 2항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게 A72가 되는 거니까 A72는 여기 널 다 더하는 거야. 73 더하기 37 더하기 25 더하기 19 더하기 13 이제 그 약수에다가 1씩 다 더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0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72에다 1을 더한 거, 그 다음 36에다 1을 더한 거, 그 다음 24에다 1을 더한 거, 그 다음 18에다 1을 더한 거. 즉 약수에다가 전부 다 1을 더해서 더한 놈들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지면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하면 9, 이렇게 하면 14, 이렇게 하면 21, 이렇게 하면 30, 40, 53, 이렇게 하면 6, 72, 이렇게 하면 7이 97,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10에다 97을 더했으니까 답은 207. 207번인데 답이 207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답은 207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 요거 이제 2의 72승이니까 여기 있는 놈들이 72의 약수에다 1씩 더해서 더한 거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얘가 R이 2라고 하면 얘가 72인데 그게 73번째야. 그거보다 하나를 더한 게 항의 수가 되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72의 약수에다가 다 1씩 더해서 쭈르륵 더하면 이게 답이 될 거다. 그래서 약수의 합을 더하는 방법, 여러분들 혹시 72의 모든 약수의 합을 더하는 방법도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72가 소위수분을 하면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이때 72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은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이랑 곱하기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제곱, 이게 모든 약수의 합이야. 그러면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에다가 곱하기 여기는 1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요거는 3, 7, 15 곱하기 여기는 4,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 곱하기 13을 하면 3, 5, 15,
3, 2, 3, 1, 4, 1호는 5, 1, 2는 1 하면 얘가 195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다 1씩 더해서 더한 거잖아. 그럼 72의 약수의 개수가 4 곱하기 3 하면 12개니까 됐어? 여기다가 12개만 더 더해주면 된다. 그럼 7, 0, 207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됐어? 그래서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기는 해요. 자, 다음 페이지에 210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BN을 AN 더하기 3 등비 수열에다가 3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BN이라고 하죠. AN 더하기 3. 근데 AN은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었어요. 이때 우리 집합 BN이라는 BN의 원소인데 B1, B2, B3, B4, B5만 원소로 가는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BN인 건데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만 갖고 만든 우리 뭐가 집합이 마이너스 24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7, 그 다음에는 19, 103, 628, 19, 103, 그리고 628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때 A3 더하기 4 아래값을 구하라. 즉 수열 AN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보라는 뜻이거든요. 됐니? 그럼 여기 있는 놈들은 AN에다가 다 3을 더한 놈이니까 내가 AN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 얼마씩 빼줘야 돼? 3씩 빼줘야 돼. 자, 그래서 3씩 빼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AN A1, 2, 3, 4, 5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런 거지. 얘는 AN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3을 빼주면 우리 AN의 항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을 다 빼준다고 하면 생각해보면 여기서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50, 여기서 3을 빼주면 마이너스 40, 여기서 3을 빼주면 16, 여기서 3을 빼주면 100, 여기서 3을 빼주면 6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라. 우리 등비수열은 그러니까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양수가 나오다가 그지? 공차가 우수면 언젠가 음수로 바뀌기도 하고 처음엔 음수였다가 공차가 양수면 나중에 양수로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등비수열은 양수가 나오다가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다 양수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죄다 양수던지 아니면 죄다 음수던지 아니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초항이 양수고 공비도 양수면 모든 항이 다 양수인 거고 초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초항이 음수고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다 음수인 거고 이거 무슨 말인지 선생님 하는 말 이해돼요? 자 봐봐 여기는 음수가 2개고 양수 3개가 섞여 있잖아. 다시 음수가 2개고 양수 3개가 섞여 있다.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이 되려면 음수 2개가 양수 3개의 중간에 끼어야지만 얘가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됐니? 즉 다시 한번 등비수열의 부호는 여기다가 우리 등비수열의 각 항의 부호를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아까 초항이 양수고 공비도 양수면 얘는 모든 항이 다 플러스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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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항이 다 양수라고. 반면에 초항은 양수인데 공비가 음수가 되잖아. 그럼 초항은 양수였지만 공비가 음수니까 두 번째 항은 음수 거기다 또 음수를 곱하면 세 번째 항은 양수 그 다음에 음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다음 초항이 음수이고 공비가 양수면 얘는 모든 항이 다 음수인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초항이 음수인데 공비도 음수면 초항은 음수였지만 두 번째 항은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음수가 2개고 양수가 3개잖아.
그럼 얘네들을 적절히 배열을 해서 얘가 등비수열이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초항이 뭐가 돼야겠어? 양수가 되어야겠지. 되니? 양수 3개에 음수가 싹 끼어 들어가면 그러면 등비수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6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0 그 다음 625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따라서 16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겠어요? 16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야? 16분의 40을 곱하면 마이너스 16분의 40을 곱하면 되겠지.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40을 하면 마이너스 40이 될 거야. 근데 얘가 약분을 하면 얼마가 될 거냐? 8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2, 8 여기는 5, 8 즉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면 얘가 되고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면 얘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여기다 또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거기다 또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되니? 따라서 수열 A에는 초항이 1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A3은 우리 뭐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얘가 A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아래 값은 요게 R이었으니까 거기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게 4R이 되는 거야. 따라서 A3 더하기 4R을 하면 100, 120이니까 답은 90? 이놈이 답이 돼야 되는 거겠죠. 다시 왜 저런 식으로 AN이 배열이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 봐봐요. 등비수열의 각항의 부호는 죄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죄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여야 돼.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등비수열의 부호가 나오는 경우는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2개고 플러스가 3개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야만 될 거라는 거지. 되니? 그리고 절대값만 놓고 보면 부호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만 놓고 보면 공비가 1보다 크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숫자는 점점 커질 거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숫자는 점점 작아지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공비가 클 거냐 작을 거냐는 이게 뒤집힐 거냐 그대로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가 625 그다음 마이너스 250 여기는 100 여기는 마이너스 40 여기는 16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겠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문제에 단 공비의 절대값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숫자에서 큰 순서대로 부호가 저렇게 되도록 나열한 이유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각 항의 부호와 상관없이 각 항의 절대값은 계속 커져야 되는 거야.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절대값이. 그래서 절대값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한 이유는 다시 한번 여기 맨 끝에 보면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돼 있기 때문이에요. 됐어? 만약에 저 조건이 없었으면 얘는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큰 숫자부터 작은 순서대로. 그지?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지 공비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각 항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 등비수열에서 각 항의 부호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BN이 이렇게 됐을 때 AN은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쟤를 적절히 배열해서 등비수열이 되도록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다음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6페이지를 보시면 216번 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8항까지 합이 8분의 127이고
그래서 S8이 8분의 127이고 곱이 16분의 1일 때 즉 A1, A2, A3 어디까지 곱한 게 A8까지 곱한 게 16분의 1일 때 A1분의 1부터 A8분의 1까지 역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공식처럼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자,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필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등비수열 AN에서 등차 수열은 안 되고 등비수열에서는 가능한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우리 등비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A1부터 A2 더하기 어디까지 AN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수의 합 등비수열의 역수도 역시 등비수열이거든요.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 뭐라고 하면 TN이라고 하면 등비수열 AN에서 원래 등비수열의 합을 SN 그 다음에 역수도 등비수열인데 그 역수의 합을 TN이라고 하면 우리 SN과 TN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거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SN은 TN 곱하기 A1 곱하기 AN인 관계가 성립한다. 됐어요? 이거는 암기해 놓으면 이런 문제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시험에서 되게 잘 물어보거든요.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 근데 지금 이게 TN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SN은 줬고 AN 곱하기 AN도 줬어요. 자, AN 곱하기 A1 곱하기 AN은 어떻게 준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등비수열에서 A1부터 A8까지 곱하기 이렇게 있을 때 A1 곱하기 A8하고 A2 곱하기 A7하고 A3 곱하기 A6하고 A4 곱하기 A5는 같아요 안 같아요? 이거 다 같다라고 했잖아. 됐니? 이거 등비수열에서는 A1 곱하기 A8하고 A1 곱하기 A7 A3 곱하기 A6 A4 곱하기 A5가 다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A1부터 A8까지 곱한 건 A1이랑 A8을 곱한 거에 몇 제곱인데? 4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나는 A1 곱하기 A8이 2분의 1,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A1 곱하기 A8은 2분의 1이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내가 T8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A1분의 1부터 A8분의 1까지 T8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N 이퀄 8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을 대입해보면 S8은 얼마라고 알려줬고 8분의 127이라고 알려줬고 이거는 8분의 127이라고 알려줬고 나한테 T8을 구하라고 한 거고 A1 곱하기 A8은 2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내가 구하는 T8은 우리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27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분의 127이야.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이걸 모르면 이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공식을 모를 때 혹은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인 건데 자, 공식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우리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더하기 A4분의 1 더하기 A5분의 1 더하기 A6분의 1 더하기 A7분의 1 더하기 A8분의 1이라고 줬잖아요. 됐니? 그러면 수열 AN이 등비수열이었으니까 나는 이놈을 A분의 1 더하기 AR분의 1 더하기 AR의 제곱분의 1 더하기 AR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AR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아이고 힘들어 AR의 5승 AR의 6승분의 1 더하기 AR의 7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N분의 1은 초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따라서 나는 이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분의 1가 우리 1 마이너스 이것도 등비수열 합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R분의 1분의 초항 A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R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요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건 S8하고 A1부터 A8까지의 곱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요 값들을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S8 있잖아, 저기 S8. 저 S8은 우리 등비 수열의 합동식에 의하면 공비 R-1분의 초항 A 곱하기 공비 R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R분의 1의 8제곱 8개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S8 요놈이 8분의 127이라고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A1부터 A8까지의 곱은 우리 요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되니?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A1, A 곱하기 A8은 A 곱하기 R의 7승이라고 쓸 수 있지 않아요? 되니? 근데 그게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립해서 푸냐면 이렇게 푼다는 거지. 이게 R의 7승이잖아. 그러면 R의 7승이 A제곱으로 나눠주면 2A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양변에다 R을 하나 곱해주면 R 곱하기 혹은 AR을 곱하는 거야. 아니지. A로만 나눠주면 돼. 선생님도 이렇게 잘 안 풀어서. 아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A1 곱하기 A8 A1 곱하기 A8이 A 곱하기 A8은 A 곱하기 R의 7승은 2분의 1. 그래서 모르는 건 A하고 R 두 개고 식도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우리 뭐를 구할 수 있기는 해? A와 R을 구할 수 있고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기는 해요. 됐니? 근데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쉬워 보이죠? 맞지? 이거 이렇게 하면 풀 수는 있기는 해. 이거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얘를 이쪽으로 곱해준 다음에 여기에 A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A 제곱 소거시켜서 아래 가는 방정식을 풀면 R 값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됐니?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이걸 쓰지 말고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자, 이 공식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잘 보면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A제곱 곱하기 R의 n-1승으로 그러니까 R의 8승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분의 1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럼 A분의 1이 되려면 A 곱하기 R의 8승으로 이렇게 묶는 거야. 7승이지. 여기 R의 7승을 묶어주면 얘는 A 곱하기 R의 7승 더하기 AR분의 1이 되려면 A 곱하기 R의 6승 그 다음에 AR의 제곱분의 1이 되려면 플러스 AR의 5승 더하기 AR의 4제곱 플러스 AR의 3제곱 플러스 AR의 제곱 더하기 AR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위에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A부터 AR의 7승까지 더한 게 이게 S8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제곱 곱하기 R의 7승을 A 곱하기 AR의 7승 분의 1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SN인 거고, 그럼 초항은 A1 A 곱하기 R의 7승은 A8분의 1 곱하기 SN이 아니라 S8 여기도 S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T8이라고 준 거고, 그럼 S8은 줬고 A1 곱하기 A8은 모든 항의 곱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조금 뭐 힘들지 모르겠지만 요 공식을 외우라는 뜻이에요. 우리 SN은 TN에다가 A1 곱하기 A를 곱한 것과 똑같다. 요걸 외워두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다음 218번 문제를 볼게요. 이쪽은 지워도 되겠지?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5는 등차 수열이래. 잘 봐봐. 등비 수열 아니야.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A5는 19이고 A10은 34래요. 그럼 이 등차 수열은 요놈에서 요놈을 빼버리면 즉 A10 빼기 A5를 하면 그게
이게 5D인데 34에서 19를 빼면 얼마가 되니? 이게 15가 되는 거지. 됐어? 따라서 공차 D가 3인 놈이니까 나는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3N. 자, 5를 집어넣었을 때 19가 나오게 하려면 5, 3, 15 더하기 4를 하면 되니까 AN은 3N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때 등차 수열 BN의 일반항을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BN의 일반항은 2의 AN승이 돼요. 그럼 얘가 2의 3N 플러스 4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되니? 이때 수열 BN의 찻장과 공비 합을 구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수열 BN은 등비 수열인 거예요. 되니? 그럼 등비 수열인 거니까 초항은 n에다 1을 집어넣은 게 초항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러면 B1은 n에다 1을 대입하면 2의 7승이니까 2의 7승 그래서 128 얘가 초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우리 여기가 2가 공비일 것 같지만 2가 공비가 아니죠. 왜? 2의 3n승이니까 2의 3승 8의 n제곱이 되는 거라서 얘는 공비가 2의 세제곱 8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되니? 혹은 이게 헷갈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B1하고 B2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B1은 128인 거고요. 2의 7승이니까 B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3은 6 더하기 4 2의 10승 1024가 되는 거거든. 그럼 공비 R은 우리 B2를 B1으로 나눠준 게 공비인 거니까 B2 1024를 B1 128로 나눠주면 얘가 8, 얘가 공비가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되니?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2의 3n승 더하기 4니까 우리 이놈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의 n승 곱하기 2의 4승은 1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초항은 16 곱하기 8 128이고 공비는 8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첫 장은 128 공비는 8 따라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합은 136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공비가 2가 아니에요. 2의 세제곱이 공비인 거야. 됐죠? 자, 다음 옆에 그 밑에 219번.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자, 졸지 말고 다들 일어나.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번엔 등비수열이래요. 위에는 등차수열이고 이걸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7은 27이고 그 다음에 A10은 729래. A10은 729래요. 그럼 난 이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줘야 돼? A는 나눠줘야 되는 거지. A10을 A7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7하고 10하고 3칸 차이니까 요놈이 아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729 나누기 27을 하면 729는 3의 6제곱인 거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아래 세제곱이 3의 세제곱 따라서 나는 R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난 일반항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초항 A 곱하기 공비 R 3의 n-1승 이렇게 쓰는 건데 일곱 번째 항이 27, 3의 세제곱이었잖아. 그럼 이게 3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우리 AN을 3의 n- 우리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7을 집어넣었을 때 7 빼기 4는 3, 3의 세제곱 나오는 거 맞잖아. 다음 10번째 항도 10을 집어넣으면 3의 10 빼기 4제곱, 3의 6제곱, 729 맞다고요. 됐어? 그래서 AN을 3의 n-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수열 BN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A의 3n-2 곱하기 A의 3n-1 곱하기 A의 3n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러면 A의 3n-2는 n자리에 3n-2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n자리에다 3n-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가 3의
3n-2 빼기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3n-1도 a에 알지? 미안해 3n-1 빼기 4 곱하기 3n도 3n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수 법칙은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3n 다 더하면 9n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5제곱 bn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때 b1 곱하기 b2 곱하기 b3 곱하기 b4 곱하기 어디까지 모아야 돼요? 우리 b10까지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에 1을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 빼기 15 더하기 아니지 곱하기 3에 b2제곱은 9 곱하기 2 빼기 15 그 다음에 곱하기 b3은 3에 9 곱하기 3 빼기 15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9 곱하기 10 빼기 15까지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는 다 더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지수는 n에가는 1차식이니까 저 지수가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죠. 됐니? 그럼 지수의 합은 등차수열 합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3에 9 곱하기 1 빼기 15 더하기 9 곱하기 6 빼기 15 더하기 9 곱하기 3 빼기 15 더하기 쭉 해서 9 곱하기 10 빼기 15까지거든. 그런데 이놈이 등차수열 합이라고 이게 초항이 얼마인 거고 9 곱하기 1 빼기 15였으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6 그리고 공차가 9인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으로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3에 우리 등차수열이니까 2분의 10개를 더했으니까 항의 수 10개 곱하기 첫 번째 항은 9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6 마지막 번째 항은 9 곱하기 10 90 빼기 15니까 얼마가 돼요? 75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럼 75에서 6을 빼면은 69 곱하기 10은 690 그럼 여기다 5를 곱하면 되니까 5, 9, 40 5, 5, 6에 30, 345 따라서 얘는 3에 345승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21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될 거다. 자, 다음 페이지에 221번 문제를 봅시다. 자, 5개의 양수 A, B, C, D, E를 적당히 배열하여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A, B, C, D, E 순서대로가 아니라 얘를 적당히 배열하여 섞는 거야. 적당히 배열을 하면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이 된대요. 그때 A, B, C, D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B는 이 수열의 제 몇 번째 항이냐, 즉 B가 몇 번째 나오는 숫자냐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자연수 N의 값, 그러니까 B가 몇 번째 항이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가정권에 봤더니 C 나누기 A랑 우리 뭐가 똑같대요? D 나누기 C가 똑같대요. 그럼 얘는 적당히 배열하여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되니? 우리 요놈이 그러니까 C와 A 그리고 D와 C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거든. 그런데 C가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C를 가운데 두고 A와 D가 같은 간격으로 배열이 되든지 혹은 우리 D하고 C하고 A하고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배열이 되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를 조금 바꿔서 볼까요? 자, 요렇게 곱해봐봐. 그럼 얘가 C 제곱이 AD 이렇게 되는 거니까 C는 A와 D의 등비 중항이 되는 거야. 맞죠? 샤프 발 밑에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A와 D의 등비 중앙이 C인 거니까 A, C, D 물론 이 사이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 같은 간격만 같으면 되는 거야. 등비 중앙인 거니까. 되니? 혹은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고. 이제 그거는 가족번만 갖고 알 수는 없겠지. 어쨌든 가족번은 C가 A와 D의 등비 중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A, C, D 혹은 D, C, A 요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그런데 나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K 곱하기 C랑 똑같고 A가 K 곱하기 C랑 똑같고 2는 D 나누기 K랑 똑같대. 역시 양변에 K를 곱해주면 B는 K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지. 맞죠? 두 번째 조건도 이렇게 바꿔서 볼게요. 그런데 A와 C는 이 순서대로 우리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였어?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였었잖아. 그럼 만약에 위의 놈이라고 한다면 이 K가 공비의 역수인 거지. 맞아요? A는 C를 공비 R로 나눠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비 수열이고 이놈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와 C의 관계는 등비 수열 관계니까 A가 K 곱하기 C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공비가 K분의 1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A와 C의 간격하고 D와 E의 간격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겠지. 됐니? 그리고 B보다 A가 크다라고 했어. 됐니? 그럼 B보다 A가 크니까 일단 B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얘는 5개의 양수라고 했고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만약에 요 위에 놈이라고 한다면 맨 끝에 B보다 A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B가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A와 C의 간격과 D와 E의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긴 하겠구나. 됐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자, 밑에 같으면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B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맨 이쪽에 있으면 얘가 이게 등비 수열이 만들어지기가 힘들잖아요. 됐니? 그래서 D와 E 그리고 C와 A와 C의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E가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러면 A와 C도 한 칸, D와 E도 한 칸. 그지? 그래서 E에다가 K를 곱하면 D가 되고 C에다가 K를 곱하면 A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든지 또는 요렇게 되든지야. 됐니? 그런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중에 다섯 개의 양수 얘를 적절히 배열하여 등비 수열이 되게 만들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건데 안 보인다.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냐? 그럼 B가 요놈이나 요놈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면 N이 1인 거고 요렇게 되면 N이 5인 거잖아. 맞아요? A가 K 곱하기 C A가 K 곱하기 C 얘도 D가 2 곱하기 K 그 다음에 A가 크다라고 했지? 쏘리 안되네. 얘는 안되는 거지. 맞아요? 왜 안되는 거예요? A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A가 오른쪽에 있을 때 됐니? 그럼 B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밑에 거는 될 수가 없는 거네요. 맞지? 그럼 되는 건 요거인 거고 따라서 N값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왜? B가 첫 번째 항이잖아요. B가 몇 번째 항인지 그걸 구하라고 했잖아. 됐니? 그럼 위에 거와 같다고 하면은 B가 첫 번째 항이 보니까 N은 1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등비 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 B, C, D, E를 적절히 배열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족번에 C 나누기 A랑 C 나누기 A랑 그 다음에 D 나누기 C랑 D 나누기 C가 똑같다? 등비 수열이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 다음에 A가 K 곱하기 C, A가 K 곱하기 C, D가 K 곱하기 2 그러면 나조건도 만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조건에 B보다 A가 크다 B보다 A가 크다 오른쪽에 있다 그것도 만족이 되는 거잖아. 그럼 B는 첫 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고등학교는 저거 아니 여기 내가 이걸 보면 되나? 신호등? 저거 안 나온대지? 원리학계 원리학계 한 적 없죠? 안 나올 거야. 청라도 안 나온다고 했고 원리학계 가림은? 몰라? 알았어. 네, 부교재 볼게. 부교재 원리학계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볼게. 신현도 안 나온다고 했죠? 오케이. 자, 다음은 몇 번을 보시냐면 여기 우리 100페이지에 22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00페이지 갑시다. 일분 남았는데 10분. 1분 남았다고? 알았어. 쉬었다 합시다.